그게 마치 법률적으로 다 해소가 됐으니까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지금 활보하고 다니는 이 꼴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헌재 결정 한마디로 규정하면 이상민 장관은 무능하지만 위법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식물장관으로 활보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장관을 탄핵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나요? 그리고 민생 경제가 챙겨지나요? 아니거든요. 이번 민주당이 헌재 이 판결문을 조금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진정으로 이 의회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조금 진지한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큰 기대는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이 탄핵까지 헌정사상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장관 탄핵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의 이 원인을 생각하면 아까도 줄곧 얘기했지만 국민들의 159명이 길을 가다가 참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변을 당한 유가족들이 원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이 나라는 그 시간에 없었느냐? 좀 누군가가 책임 있는 사람이 사과를 해달라라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뚜렷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그 총체적인 책임을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유족들이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통해서 책임을 한번 보여달라는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소박한 요구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당시에 경질만 했더라면 민주당이 굳이 탄핵까지 갔을까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상민 장관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했었으면 이 탄핵까지 갔을까요? 결국에는 소모적 정쟁을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아쉽고요. 결국에 헌재 결정은 법률적으로 책임에 대해서 면피를 했지만 정치 도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얘기하는 건 이상민 장관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법성이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거를 인용할 만큼은 아니다. 근데 그게 마치 법률적으로 다 해소가 됐으니까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은 없다라고 지금 활보하고 다니는 이 꼴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헌재 결정 한마디로 규정하면 무능하지만 이상민 장관은 무능하지만 위법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식물장관으로 활보하지 마시고 이제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문정영 부대변인. 네, 저는 이번 판결을 보면서 적어도 법적으로는 터무니없는 장관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좀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부 대변인께서 뭐 판결문 내용 잠깐 언급하셨는데 판결문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애초에 목적과 요건에도 맞지 않는 탄핵을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우선 헌법적으로 중대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중대 의무 위반 사항조차 없었고 계속적으로 지적됐던 재난 안전관리 차원에서도 사전 대응 그리고 사후 대응 차원에서 장관으로서의 의무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이제 판결문에 실어준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조금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서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또 수해라는 국가적 재난이 나타났는데 여기서 주무부처의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어진 업무적 공백. 그럼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 저는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 170석에 가까운 의회 권력을 너무 난폭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장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탄핵하고 뭐 겁박하고 이런 거를 지금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최근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운운했고 더 나아가서는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비정상적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장관을 탄핵한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나요? 그리고 민생 경제가 챙겨지나요? 아니거든요.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나? 잠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2대 총선이 9개월 남은 시점인데 이 기간만이라도 이번 민주당이 헌재 이 판결문을 조금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진정으로 이 의회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조금 진지한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짤막하게라도. 네. 그러니까 장관을 탄핵한다고 민생이 좋아진다? 그게 이제 이상한 논리인 거예요. 민생은 민생대로 챙겨야죠. 탄핵을 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유족들의 요구였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요구, 아픈 절규를 대변하지 않으면 뭐하러 국회에 있습니까? 뭐 탄핵이 두렵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민주당이 생각했을까요? 이미 그 정치적 부담을 안고 탄핵을 한 이유는 유가족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가족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를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그건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탄핵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법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한 게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에도 불구하고 반성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윤석열 정부의 현재의 이 시점이다라고 봤을 때는 제발 159명 국민들 목숨을 허투루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서부대님 말씀이 좀 굉장히 모순인 게요. 왜 헌재에 가서 정치적 책임을 찾습니까? 헌재는 우리 사법 시스템의 어떤 최후의 보루입니다. 정치적 책임은 이미 그 이상민 장관이 당시 많이 받았던 비판, 그리고 앞으로도 정치적 책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민 장관이 어떤 선출직 공무원에 나간다? 이럴 때 이 이태원 참사가 없어질까요? 아니거든요. 이 정치적 책임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사법적 책임이라는 것은 어제 진선미 의원 같은 분들은 헌재 재판소 앞에 가서 판결 나온 직후에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급행열차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정면으로 불복하는 이런 반헌법적인 모습이다. 아니,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지금 좀 번지수가 틀린 게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이상민 장관이 결정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상황인데 그걸 안 하니까 마지노선으로 탄핵이라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라니까요. 아니, 적어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민주당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헌재에 요구했다? 그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고 법률적인 판결이 헌재 내려섰고 진선미 의원은 정치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리고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유족들과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 얘기하는 것은 유족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제발 이걸 가지고 민주당 탓하지 말고 유족들 좀 돌아보세요. 159명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게요. 어디에 지금 기댈 데가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얘기하려면 적어도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서 사과는 못하더라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하고 나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면 소통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 자세는 일체 없이 바로 정치적 책임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장관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서로 간의 어떤 타협이나 대화는 앞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정치적 책임은 이상민 장관이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우린 요구하는 거고. 근데 네. 그 지금 무슨 자,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